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월요일입니다. 박명석입니다. 어느덧 6월이 왔네요. 이번 주는 퐁당퐁당 징검다리 좀 휴일이 있는데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살살 긁는다 혹은 긁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딱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해서 제동을 한번 걸었죠. 그렇다고 해서 우회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누군가는 너 치킨이잖아, 맨날 도망가잖아 라고 이렇게 자꾸 긁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나는 치킨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내려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지 또 두 차례 펑펑 큰 걸 주말 사이에 터뜨렸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주에 국내는 조금 쉬어가니까 그걸 천천히 우리가 보면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주말 사이에 일어난 일들 브리핑 뉴욕을 통해서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 마감 상황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뉴욕 증시 다우지수 상승했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하락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근데 다우가 이렇게 올라온 것도 사실 굉장히 거의 기적에 가까웠어요. 왜냐하면 장 초반에 1% 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출발을 했었기 때문이죠.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관세가 다시 한번 테이블에 올라온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주가는 3%대 동반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또 팔란티어는 7% 넘게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또 써내려가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장이 좀 좋아졌을 때 팔란티어가 좀 조용했잖아요. 요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장이 안 좋을 때 그래 결국 답은 팔란티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는 모습들이 항상 나타나고 있는데 그 결과가 계속 소프트웨어 쪽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 같더라고요. 잠시 후에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체크 포인트부터 보시죠. 역시나 관세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깨어 있을 때 목요일 미국장이 끝나고 나서 시간외에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폭스뉴스에서 했던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나서야 될 때다. 왜냐하면 본인과 중국의 대표단끼리의 대화가 지금 좀 안 되고 있다. 사실 갑자기 뜬금없이 이 얘기를 해서 왜 그랬을까 굉장히 곰곰이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드린 말씀이 베센트 나오면 그날은 사는 날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베센트가 시장을 좀 더 어지럽게 했어요. 그리고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이잖아요. 자, 얘기 잘 안 되고 있으면 숨겨도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공식석상에 나와서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장 끝나고 나서는 철강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25%였잖아요. 그걸 갑자기 또 50%로 올려버립니다. 마치 지난주 월요일에 그 유럽한테 갑자기 또 관세 때리고 심지어 그 관세가 갑자기 50%로 늘어나고 이랬던 것처럼 그때 생각했을 때 그거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이제 채권과 이제 그 감세안 이런 걸로 시장의 관심이 옮겨가다 보니까 다시 한번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그것도 맞긴 한 것 같아요. 계속 이 뉴스 플로우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노력. 근데 긁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는 일단 중국이 한번 먼저 태클을 걸었습니다. 사실은 트럼프 그러니까 미국이 그 반도체 화웨이에 대해서 계속 제재안을 가져가려는 걸 두고 미국이 어겼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지난주 중반에 한번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쪽에서 막 법원에서 결과 나오고 막 신경 쓸 게 많아서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대응을 한 거죠. 중국이 이 딜을 어겼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때렸어요 이렇게 둘이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둘이 좀 사이좋게 지내는 듯 했습니다만 사이좋은 건 아니고 일단 그만 싸우자 잠깐만 좀 쉬자라고 했던 게 지난번에 145대 125가 30대 10으로 내려간 거고요. 그 이후에 계속 잡음이 나오는 과정이 예상이 됐었는데 그게 다시 이제 조금씩 불거지기 시작했다. 내가 지지 않는다는 걸 트럼프 입장에서는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다가 지난주에 그 법원 판결까지 나왔으니까 그래?
나는 얼마든지 우회로를 통해서 또 제재를 할 수 있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결국엔 또 치킨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1% 넘게 급락을 했다가 다우지수가 상승 반전했던 그 계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나 시진핑이랑 대화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치킨 마냥 겁쟁이 마냥 또 물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은 확실히 이 사람이 긁히는 포인트는 시장이 발작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철강과 관련해서도 보여주고 싶었겠죠. 이번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던 것에 대해서 플랜 B가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법원이 제동을 건 건 모든 관세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이 상호 관세, 나라별로 뭐 얘네가 뭘 잘못했고 쟤네가 뭘 잘못해서 이 정도 관세를 할 거야라는 게 권력 남용이다, 직권 남용이다라고 판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품목별 관세에 대한 다른 우회 통로가 분명히 있고요. 지난주에 법조항 뭐 한 4가지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5%에 대한 관세를 50일 동안 또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또 있거든요. 그 나라가 뭐 심각한 뭔가 미국의 권익을 침해했을 때 이런 조건이 달려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우회로를 탐색하고 있는 트럼프였는데 철강에다가 이번에는 품목별 관세는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마음 놓고 여기서 한번 또 존재감을 과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의 존재감이 조금씩 줄어들고 본인을 약간 무시하고 뭔가 조롱하면 그때마다 이렇게 보여줄 거라는 걸 우리가 또 시나리오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이를 두고 최근에 미국이랑 좀 갈등 양상이 진해지고 있잖아요. 50%에 대한 철강 관세를 카운터 메저, 그러니까 카운터를 칠 수 있는 방법을 또 연구하고 있다, 고민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다시 한번 주말 사이에 중국과 유럽에 대한 관세 전쟁이 불을 붙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트리거는 법원의 제동 그리고 치킨이라는 어떤 조롱 이런 부분들이지 않았을까라고 일단 추측은 해보는데 뭐 다 이유가 있겠죠. 이런 거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좀 미국 대통령인데 그래도 다 그림이 있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노력 중이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이제 G7 정상회담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G7이 6월에 가장 큰 이벤트 중에 또 하나거든요. 중순에 딱 있어요. 15일부터 17일까지 하게 되는데 중요한 사람 다 오죠. 독일 그리고 일본 그리고 뭐 유럽 대표단 트럼프 대통령 가겠죠. 뭐 물론 기분이 상하지만 않는다면 어지간하면 G7은 아마 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또 우리가 관세와 관련해서 리스크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우리 시계는 다 7월에 지금 맞춰놨잖아요. 7월 전까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카드 가져가면 되고 그다음에 그 전까지만 합의안 만들어내면 되는 거니까 6월에도 들쭉날쭉한 장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G7이 딱 중앙에 있어서 이거 잘 보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리고 이제 경제 지표도 중요한 부분들이 발표가 됐어요. PCE 물가 데이터 보시는 것처럼 연준이 프리퍼 가장 선호하는 물가 데이터가 하락했습니다. 2.1% 예상치보다도 낮게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트럼프는 항상 옳다라는 또 이런 트윗을 또 하나 올렸더라고요. 나는 항상 옳아. 거봐 내 말이 틀리지 않았지. 관세 부과해도 물가는 오르지 않아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던 그런 지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뭐 이래저래 관세 전쟁을 일으키고 좀 어지럽게 해도 그래 이 사람이 뭐 결국 실물 경제 했던 말은 좀 그대로 맞아 들어가니까라고 약간 커버를 쳐주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 관세와 관련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실물 경제 발작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또 미시건대 소비 신뢰지수 52.2 예상치 뭐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이미 밑에 바닥에 있으니까. 근데 예상치보단 높게 나왔고 그리고 또 기대 인플레이션 7.3% 예상을 했는데 6.6%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발표됐던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와 함께 궤를 같이 하겠죠. 그러니까 관세 한번 크게 유예를 했더니 소비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물가 많이 안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쪽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결국에는 금리 하락했던 것도 시장의 낙폭 축소에 굉장히 큰 영향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렇게 쭉 그림을 그려내면서 또 위기감이 좀 한번
부과가 됐었는데 4.3%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 하는 거 계속 큰 그림의 어떤 의지가 있다, 뭔가 생각이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하는 게 일단 지금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지난주에 있었죠. 근데 아쉽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3천 달러대까지 좀 내려와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기대감 싣고 역사적 신고가 깼다가 다시 밑에 박스권까지 지지가 되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요. 결국에는 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만 우리 뭐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안 중요한 거 모르시는 분이 아무도 없죠. 그 정도로 충분히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을 충족시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월에도 계속 이런 변동성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5월에 비트코인 ETF 쪽으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4월과 5월에 인플로우가 확실히 눈에 띄죠. 이게 아마 6월까지도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채권 시장이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불안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체 자산인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스테이블 코인이 되면 그 채권 시장도 비트코인이 좀 먹어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치도 높게 평가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제이미 다이먼 CEO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비트코인이 아니라 불렛, 그러니까 총알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런 불확실성이 진행이 될 거고,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이 이성을 잃고 전쟁을 시작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걸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뭐 비트코인 갖고 있고 뭐 달러 갖고 있고 뭐 주식 갖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런 얘기는 사실 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투자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쨌든 금융인이고 기업인이기 때문에 이런 뭔가 불안감을 계속 조성해야 본인들이 돈을 좀 버는 것도 분명히 있대요. 그런 것도 충분히 본인도 공감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뭐 이 부분도 아예 없는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반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현재 종목 맵 보시면 굉장히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되게 괜찮잖아요. 초록색이 많잖아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나쁘진 않았구나, 그래도 자신감을 찾았구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필 또 테슬라랑 엔비디아만 저렇게 붉은색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또 이제 국내 증시에 테슬라, 엔비디아, 엔비디엘, TSLL 이런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눈물이 나는, 좋은데 안 좋은 그런 시장이 벌어졌는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엔비디아부터 봤어요. 일단 중국이랑 뭔가 트러블 생기면 엔비디아는 안 좋습니다. 이번에도 중국이 자꾸 긁으니까 미국 입장에서 또 그런 얘기가 나갔고, 그런데다가 중국의 기술 기업에 대한 좀 더 광범위한 제재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다 제자리로 좀 돌아온 그런 상황인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여기서 실제로 제가 아까 뭐 총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니라 펜타곤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침 이 타이밍에 우리는 보시는 것처럼 fight and win against China, 싸워서 이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뭐 아예 전쟁을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 가는 과정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 트러블은 생기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런 부분들이 또 오히려 수혜가 되는 종목이 팔란티어인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팔란티어가 이제 펜타곤이랑 일을 하다가 얘네 괜찮네 하면서 전 세계로 퍼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이번에는 또 그런 얘기가 나왔네요. 팔란티어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요청을 했답니다. 미국인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좀 쌓아서 정리를 해달라고. 이에 대해서 야, 이거 뭐 감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팔란티어가 할 일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미국 정부가 이렇게 강하게 밀어주고 있다는 건 확실한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나.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팔란티어의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다시 단숨에 신고가 영역까지 올라왔고요. 이외에 지스케일러, 보안 기업에 대한 관심도 다시 한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안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팔란티어의 중요성이 너무 강조되잖아요. 팔란티어 자체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점점 더 그 데이터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야,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지스케일러 실적도 좋았고요.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급등을 해서 결국 소프트웨어
심지어의 시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마지막으로는 테슬라 얘기 간단히 해보려고 하는데 이 케타민이라는 게 저도 처음 봤어요. 케타민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좀 마취시킬 때 쓰는 그런 환각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일론 머스크가 썼다더라라는 얘기가 무려 뭐 다른 이상한 언론도 아니고 뉴욕 타임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빠졌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머스크는 나는 써봤지만 중독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처방받은 게 있어서 과거에 써본 적이 있고 그걸 나 X에 올렸기 때문에 그건 뭐 가짜 뉴스는 아니야. 근데 지금은 전혀 안 쓴다. 그건 수년 전의 얘기다라고 반박을 하기는 했는데 자꾸 이런 얘기가 왜 나올까? 다음 장 넘겨주시면 심지어 이번에 이제 스페이스X 쏘고 또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문책성 교체인지는 모르겠지만 머스크랑 굉장히 근거리에 있는 사람이 나사에 임명이 될 뻔했다가 그 사람이 지금 쳐냈습니다. 트럼프가. 원래 머스크가 하고 싶었던 게 도지 들어가서 본인과 관련된 규제를 다 풀고 본인과 관련된 인사들을 제자리에 앉히고 나오는 거였는데 지금 좀 틀어지면서 갑자기 나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머스크 지원회기를 하기 시작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앞으로 일론 머스크의 선택지는 또 어떻게 될까? 마약 중독자 오명까지 쓰게 됐는데 약간은 좀 각오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 이어가겠습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미국 경제 전문가 유산남 유튜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산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는데 뉴욕 증시가 특히나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였다고 들었어요. 급락에서 출발해서 그래도 보합권까지 끌어올리는 과정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네, 일단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일단 5월을 마감하게 되게 되면서 일단 S&P가 이번 달 6.6% 상승 마무리로 1990년 이후 가장 좋은 5월 실적을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네, 그러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요일 날 주요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하면서 상승세는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커다란 이슈는 아무래도 무역 긴장이 다시금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게 되게 되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최근에 관세 합의를 완전히 위반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 주중에 판결이 나왔던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불법 판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를 포함한 백악관 쪽에서 우리는 바꿀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서 항소를 하게 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무역 관계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주가 자체는 하방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마무리를 지었다라고 판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그러면은 그 미중 간의 이야기 좀 해볼게요. 갑자기 또 뭔가 그러니까 잘 지내는 것 같다가 갑자기 또 이러니까 왜 이랬을까부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냥 이게 상수구나라는 생각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트럼프가 얘기한 게 완전 틀린 거는 아니기는 합니다. 이제 중국이 전반적으로 자신의 히토리오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인허가를 지연을 시키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번에 무역대표부 쪽에서도 여기에 대한 비판을 진행을 하기도 했거든요. 특히 그리어랑 베센트가 중국이 히토리 수출 허가를 지연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여기에 대한 보도가 나왔는데 중국에서도 여기다 반박을 했습니다. 사실 5월 10일 기준으로 이제 미국 쪽에서도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조치를 취했거든요. 전반적으로 여러 칩들이나 여러 가지 뭐 수출 관련된 부분들을 화웨이를 제재를 하게 되게 되면서 사실 재미난 건 그 바로 이후에 14일부터 이제 중국의 비관세 조치 중단이 발효일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 쪽에는 현재 비관세 장벽을 없애면서
중국의 비관세 장벽은 없는데 미국은 없애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조치를 취한 것이다라는 반응이 이번 중국 쪽에서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합의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결국 미국 쪽에서는 이번 반도체 관련된 제재 쪽에 대해서는 사실 수출이나 아니면 무역 협상의 일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지만 중국은 여기까지 포함시키게 되게 되면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중국이 협정을 완전히 위반했다라고 성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 최근에 중국 관련해서 트럼프가 여러 이슈들이 있었죠. 최근에 관세를 부과했다가 취소하는 과정에서 이제 타코라고 하는데 트럼프 어웨이 치킨아웃이라고 해서 트럼프는 언제나 관세를 부과했다가 취소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많이 트럼프가 좀 안 좋아하는 이제 반응들을 보였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서 아마 중국에 좀 더 강력하게 좀 더 규제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단기간 동안은 아마 하방 압력을 좀 가할 수 있는 소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그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관세를 때린다라고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제 좀 계산이 좀 안 되고 어렵기는 합니다. 혹시 철강 관세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이번에 관세에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하게 좀 디테일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제 오는 6월 4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수입 관세를 기존 25에서 60%로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이번 발표는 트럼프가 이번에 좀 승인을 해줬던 일본 제철이 미국 제철을 인수하는 데에 대해서 연설을 하는 도중에 나온 부분입니다. 이제 특히 이번 조치에 대해서 이유를 얘기를 하자면 기존 관세 우회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사실 지금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법원에서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이제 법원에서 원래 트럼프가 얘기를 했었던 이제 글로벌 관세에 대해서 불법 판결이 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타파하는 방식에 대해서 섹션 2, 3이 관세를 부과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발표 직후에 전반적으로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기업에 대한 주가가 급등을 하긴 했는데 사실 여태까지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했던 거를 봤을 땐 아마 여기에서 또 한 번 뒤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일단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 조금 다뤄보자고 얘기를 하자면 이 소식으로 인해서 미국 내에 있는 철강과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서 국내에서 여기를 담당하는 기업들, 이제 클리블랜드 클립스나 아니면은 뭐 전반적으로 USJ 같은 기업들이 국내 생산이 증가하게 되게 되면서 여기서 이득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제조업 일부나 국내 생산 확대를 유도하게 되게 되면서 건설업체 역시 국내 공급 업체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근데 다만 반면 제조업 업체는 만약에 이게 부과가 된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이제 원재재 비용 증가로 인해서 부담이 늘어나고 건설업계도 프로젝트 비용 증가나 공사 지연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우려는 다시 또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특히 이제 소비재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15%가량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 산업 역시 아마 비용 상승에 대한 압박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장단점이 항상 있겠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미국 내 철강 업체들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근데 또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치킨처럼 또 빼줄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 기다려야 되는지 참 어려운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월가에 좀 지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계속 이러다 보면은 투기 거품을 부채질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주말 사이에 제이미 다이먼 CEO가 또 한마디를 했더라고요. 채권 자경단이 살아나고 있다, 돌아왔다. 이제 채권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다. 이런 광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두 가지 잠깐 다 다뤄보자면, 이제 뱅크 아메리카 이번에 전략가로 유명하신 분이 이제 마이클 하트넷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위험한 삼박자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최근 나왔던 세금 감면, 관세 인하, 이제 금리 인하로 구성된 세 가지 정책이 이미 높은 미국의 부채를 해결하기보다는 이제 더 커다란 투기적 거품을 키울 수 있다라고 이번에 아예 대놓고 경고를 한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최근 지표들을 보게 되면 우려스러운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제 채권과 주식의 전통적인 관계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왔고 이는 역사상 평가가 나왔던 14번의 거품 중 실질적으로 12번가량 나왔던 특징입니다. 이제 특히 최근 시장에서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주와 암호화폐 같은 투기적 자산으로 이제 지금 자금이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고 비트코인 가격도 최근 11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었고 소위 모멘텀에 움직이는 주식들도 빠르게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밸류에이션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데는 아마 많은 부분들이 동의를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유동성에 이제 전반적으로 압력을 줄 수 있는 트럼프의 정책, 특히 재정적으로 이제 미국经济에 대해서 부담을 줄 수 있는 미국의 전반적인 재정 상황에도 부담을 줄 수 있는 정책, 특히 세금 감면은 이제 10년간 미국의 연방 적자를 거의 3조 달러 이상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관세 수입이 도입이 된다라는 전제하에서는 뭐 2천억에서 3,500억 달러 정도 수입이 발생을 하겠지만 사실 이 트럼프가 주장을 하는 뭐 확실히 자기가 말한 바를 지킨다면 연간 20만 불 이하를 버는 사람들에게 이제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포퓰리즘 같은 정책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만약에 거기까지도 안 간다고 치더라도 이미 지금 관세만 도입이 된다라도 지금 감세만 도입이 된다라도 사실 그로 인한 적자 확대를 상대하기에는 사실 턱없이 부족한 양이라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미국의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거를 이제 JP 모건은 이제 다이몬 CEO가 경고를 한 건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채권 시장에 이제 채권 자경단이 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미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재정 지출을 지금처럼 한다면 여기에다가 연준이 만약에 이걸 막기 위해서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를 안 하려고 버티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양적 완화 정책으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채권 자경단이 등장을 해서 채권 시장의 붕괴 가능성이 나올 수 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시기가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6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지만 여기에 대한 채권 시장의 위기는 피할 수 없다라고 아예 대놓고 경고를 했거든요. 이제 결국 이번 우려의 핵심 원인은 재정 적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포퓰리즘 같은 정책을 통해서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면 언젠가 미국의 주식시장, 금융시장으로 인한 유동성 공급이 부족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될 경우 밸류에이션이 급격하게 무너질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잦은 정책 변화, 정확히 얘기하면 불확실성이 어떻게든 선결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번에 제이미 다이먼 CEO가 지적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월가의 구루들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중간중간 잡으면 나올 수 있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미국의 재정 적자라는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뭐 몇십 년 동안 쌓여온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들을 계속 해소하고자 하는 방향성만 틀리지 않는다면 이런 사소한 문제들은 우리가 좀 참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애써 버티고 있는 건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방향성만 놓치지 않기를 다들 좀 간절히 바라면서 이런 경고성 메시지도 계속 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종목 얘기 몇 가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라고 하기보다는 일론 머스크 CEO가 또 오명에 휩싸였더라고요. 뭐 마약 얘기까지 나오고 그렇던데 테슬라 지난 금요일에 주가가 꽤 좀 밀렸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번 뭐 마약 복용 이슈로 인해서 떨어졌다라기보단 사실 최근 들어서 유럽 관련된 판매량이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최근 테슬라의 내부자들이 이제 매도를 하는 이슈가 좀 있었어서 사실 이런 것들 관련해서 여태까지 주가가 내리지 않고 올랐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슈를 가지 않았나. 아마 이번 이슈를 전반적으로는 그냥 이유로 쓰고 내려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번 마약 이슈가 사실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에 커다란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일론 머스크가 뭐 당연히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는 건 좋지는 않겠지만 애초에 이제 대마초를 피고 있는 밈으로도 굉장히 유명했던 CEO이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자기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금 다시 또 회사로 돌아온다라는 기대감 자체는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보다는 지금 당장 테슬라에게 중요한 건 이제 당장 6월 12일 날 발표가 될 완전 자율주행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 6월 12일부터 텍사스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론칭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우버를 포함한 이제 여러
운전 관련된 업체들이 이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6월 12일 날 어떤 식으로 자율주행이 나올지 이런 발표가 나오기 이전에 미리 매도를 한 사람들은 어떤 이슈로 매도를 했을지 여기에 대한 혹시 내부자 정보가 있었는지가 아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아마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내부자들이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매도를 했다라는 점이 아마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조금 가속화시키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BYD가 이제 가격을 어마어마하게 인하를 했습니다. 이제 테슬라한테는 뭐 다른 전기차들만큼 압박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BYD가 가지고 있는 저가형 모델의 뭐 20%, 30%까지 가격 인하를 발표를 하게 되게 되면서 사실 중국의 전기차 주가들이 갑작스럽게 다 같이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근데 다만 여기 관련해서 자율주행이 포함되지 않는 친구들만 보통 가격 인하를 하기는 해서 테슬라한테는 다른 전기차들만큼 압박은 아니지만 앞으로 아마 중국에서 저가형 전기차를 만약에 이제 다시 또 판매를 시작을 하더라도 아마 점유율을 좀 더 확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점도 아마 테슬라에게는 조금 더 하방 압력을 넣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좀 급하게 올라왔죠. 쉬어갈 때도 필요한데 사람들은 또 워낙에 이런 가십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게 또 연계가 돼서 살짝 투자 심리에 균열이 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펀더멘털 쪽으로도 약간은 조정받을 때도 된 것이 아닌가. 역시나 시선은 또 로보택시 쪽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팔란티어가 급등했던데 팔란티어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팔란티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미국 정부와 추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미국 정부와의 계약이 급증하게 되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팔란티아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올해 1분기 정부 부문 매출이 4억 8,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5%가량 증가했고 이 중 미국 정부 매출이 3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급격하게 이제 늘었는데요. 이제 팔란티어가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기준으로 연방기관간 데이터 공유를 확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팔란티어가 갖고 있는 이제 고담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중앙화된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플랫폼을 통해서 뭐 국토안보부, 국방부, IRS, 화해보장국 등 여러 정부 부처의 데이터를 통합을 해서 이런 것들을 효율화를 이끄는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그와 동시에 이제 팔란티어가 이제 급성장함에 따라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이제 느려도 좀 높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이제 시민자율단체들 사이에서 이제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인터넷에 있는 여러 가지를 감시하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고 있는 SNS 감시 정책이나 정치적 표적화, 이민 당속 악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팔란티어가 이제 충분히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가운데 안에서 시장 쪽은 반발을 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이 팔란티어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정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보험 관련해서 언더라이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치 평가를 하는데 어떤 뭐 보험료를 책정을 하는데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아니면 새로운 정부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양화를 통해서 현재 캐시플로우를 정부 쪽에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민간 쪽에서도 가지고 오려고 하는 정책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돼야지 전반적으로 팔란티어가 좀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자면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당장 기준 밀착 관계에 있는 만큼 향후 정권 교체 시 계약이 재검토되거나 프로그램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정치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팔란티어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매출의 다양화, 정부에만 의존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보험회사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매출을 다른 국가에도 조금 더 강력하게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런 가운데 안에서 저뿐만이 아니라 애널리스트들도 의견들이 중립 의견이 11명, 이제 매도가 4명, 이제 매수가 6명 정도로 이제 전반적으로 나뉘고 있어가지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장주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그림이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 한 30초 정도만 이번 주 투자 전략 정리해보고 마무리할까요? 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노동지표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이제 월마트를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이번에 가격을 인상한다라고 대놓고 선언을 한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물가 인상이 보고되기 이전에 일단 노동 지표가 나오게 되게 되면서 시장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 오게 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실업률 같은 경우는 크게 변함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비농업 고용 지수를 포함한 얼마나 사람이 많이 고용이 되고 있는가에는 아마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표에 따라서 전반적인 주식 시장의 반응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아마 이 지표 나오는 거 보시면서 이번 주에 투자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이번 주는 고용에 포커스를 맞추게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유산남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